근데 생각보다 이 소장을 받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혹은 상대방이 유부남이 몰랐다 라고 하면 증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정행위가 없었는데 오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별거 아닌데도 되게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 라고 해서 원래 이제 원고 입장에서 없었던 그 예민성이 발현이 돼버려서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 의뢰인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각이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가끔씩 기각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통화를 좀 많이 하고 했다, 그리고 뭐 연락한 건 다 이유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돼요. 근데 이 사실은 이 원고의 배우자가 여성에게 좀 찝쩍거리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일 때문에 뭐 핑계를 대면서 찝쩍거리고 저쪽에선 사실 거부는 하는데 상하관계가 있어서 그게 명료하지 않았고, 하지만 좀 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면은 원고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예민함에 더해서 내 남편이 누구를 좋아했을 때 하는 행동이다 라는 거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상간녀다 라고 특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데, 안 그래도 내가 불편해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내 일 때문에 지금 연락을 딱 끊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소장을 받고 나서 굉장히 억울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들은 일단 피고 입장에서는 절대 증거를 지우면 안 돼요. 이 증거라는 게 본인이 찜찜해서 소장 받고 나서 무섭고 막 이러니까 카톡을 막 삭제해버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 내가 설명하고 싶은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가 다 빼곡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소장을 받고 나서 이걸 수용할 게 아니고 내가 이 소송을 당한 이 억울함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표출한 걸 다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예를 들면 소장을 받잖아요. 그럼 당장 내가 왜 이 소장을 받아야 되지? 라고 의문이 들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이 남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내가 소장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사실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당신 도대체 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원고가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다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카카오톡 내용의 이제 업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을 증명하고, 또 내가 이 소장을 받고 나서 이렇게 어떤 태도를 보였었던 것들을 증명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증거를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어떤 증거는 안 나올 거고, 거기에 더해서 앞뒤 내용, 전후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다 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정행위가 아니다 라는 논지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오히려 상간녀로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각 당할 수 있지만 또 기각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겠죠. 직장 내에서 노라고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하관계가 있고 내가 그 사람 말을, 그 직장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업무를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 보복성 업무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좀 호응을 해주면서, 하지만 선은 넘지 않은 뭐 그 정도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직장 상사가 어디로 와라 저기로 와라 라고 사적으로 부를 때도 일단은 간단 말이야. 가서 선을 안 넘어요. 심지어 호텔까지 갔는데 선을 넘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성인 남녀가 호텔에 갔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추측이 되는데, 내 의뢰인은 진짜 그런 일이 없었대요. 막 울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친구랑 이야기한 내용들, 뭐 이 사람 또 불러낸다,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떡하지, 이야기할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이제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했었던 어떤 행위들은 일부 부정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판결이 나오겠죠.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이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건 다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한 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중 한 명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90%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한 사람의 책임 부분을 정하는 판결문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원고가 보통 소재기를 할 때 이 전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저 피고한테 받고 싶습니다 라는 취지로 소재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이 배상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를 판사님이 판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받고 나서 여기
여기에서 내가 기여한 부분, 내가 결국 이 결과를 만들어낸 부분은 요거밖에 안 되고요. 아주 적고요. 사실은 저 사람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내가 가기 싫다는데도 막 이렇게를 하고 막 이렇게 다가오고 나는 계속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임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상 청구라는 건 원래 공동 불법 행위자들 간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거예요. 50대 50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만 이게 반드시 50대 50은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6대 4, 7대 3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억울하게 판결문을 받았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거보다는 구상 청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맞소송도 걸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맞소송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선 좀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의뢰인이 피고인데 우리 배우자가 소송 끝날 때까지 이 상간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내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너무 고통을 받고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완전 끝났는데 이런 고통과 충격을 나 혼자 감당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잘못해서 상간 사건에서 판결금을 물어줘야겠는데 그냥 이 고통은 나만 느끼면 되는 거지 이걸 내 배우자에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난 이미 반성을 하고 있는데 라고 물으시면 그게 가정 유지를 위해서 본인 가정 유지를 위해서는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끔씩은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알았잖아요. 알면은 이제 우리 맞소송해야죠. 사실은 이게 공동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행위는 오른쪽에서 보나 왼쪽에서 보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송을 하나 저기서 소송을 하나 같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물론 다른 금액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다른 금액을 받아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맞소송도 그런 케이스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맞소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한 혹은 지급될 예정인 위자료 액수를 회수하는 데 있어요. 가정이 보통은 경제 공동체잖아요. 경제 공동체에서 위자료가 이만큼 빠져나가는데 그걸 다시 가지고 오는 데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치에 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모르는데 무리해서 그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배우자에게 그런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내 배우자가 알게 됐다 혹은 알기 직전이다 저쪽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맞소송을 통해서 내 배우자도 그 위자료를 그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큼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소장을 받으면은 변호사 비용도 드리고 그다음 판결금도 줘야 되고 뭐 지연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우리가 버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1년에 막 몇 천만 원씩 저축하기는 어려운데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주면은 그 돈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수 가능한 이제 방안으로서 맞소송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맞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좀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일반 상간소송보다는 훨씬 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증거인 판결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판결문을 먼저 확보를 해야겠죠. 판결문을 내가 확보를 못한다. 내 와이프가 바람이 났는데 혹은 내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판결문을 내가 달라고 해도 안 준다. 본인이 위자료도 다 지급해놓고 안 준다라고 하면은 법원과 사건 번호를 알아오세요. 법원과 사건 번호를 알아오시면은 판결문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요. 문서속보 초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판결문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자한테 협조를 좀 구해봤는데 판결문 안 준다라고 하면은 법원 사건 번호 이렇게를 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송을 하는데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맞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내 와이프가 혹은 내 남편이 본인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상대방한테 속인 경우예요. 근데 사실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나면 이걸 속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근데 가끔씩은 그걸 속이고 총각행세 혹은 처녀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속이는 것 자체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를 하는 경우 반박 자료로서 이제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 남편이 혹은 내 와이프가 유부녀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라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되게 뭔가 한쪽이 억울한 케이스도 꽤 많네요. 뭐 어떤 절대적인 거 없어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고 다 케이스 바이
나의 케이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고라고 100% 억울하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든 절대악, 절대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 상황 바이 상황이고 사람 바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내 입장이 어디랑 비슷한지를 해보기보다는 내 입장은 이제 새로운 하나의 케이스고 나란 사람은 새로운 하나의 존재니까 내 상황에 맞는 진단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간 소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인정할 만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소장을 받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억울한 상황일 때가 꽤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혹은 상대방이 유부남이 몰랐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건을 기각을 시켜야 되는 사건이고, 따라서 전략 자체를 기각을 위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지고 계신 증거는 혹은 증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삭제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간 행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할 수는 있는데 이게 부정행위로 인식이 될 만한지 아닌지도 조금 애매할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었을 뿐이다, 혹은 상간행위를 하긴 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방어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건 끝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알게 됐을 경우 혹은 알려서 오히려 어떤 절차를 밟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실 경우에는 맞소송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상간소장을 받고 너무 억울해하지만은 마시고요. 제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